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습니다. 코스피가 3,230까지 4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공매도 충격을 털어내고 여러 우려들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합니다. 3,200선에 다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마켓 주민 시간에 시장 전략과 함께 변수들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집중 진단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야기,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매물이 좀 자취를 감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향후 시장은 어떨지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출발하겠습니다. 예, 여러 시장 변수들이 있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하고요. 이번 주 전략 세웁니다. 마켓 주민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는 강한 흐름들로 가는데요. 공매도 우려 잠시 좀 희석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시장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번 주 시장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는 사실 크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네. 근데도 향후에 다가올 어떤 변동성 있는 장세는 좀 대비하는 자세를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좀 실적이라든지 수출이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나오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190조 원까지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175조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 전망치 상향 정도고 있고 수출 역시도 지금 5달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4월에는 수출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누적 수출액도 지금 1,977억 달러로 나타나서 사상 최고치라는 점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율과 수출을 좀 많이 보는 지표인데 국내 여유만 고려한다면 매도할 명분이 딱히 없다는 점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그 PER 배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정도 긍정적이다.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지난주에 잠깐 나왔었던데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수출도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좋지만 고점 부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하는 그런 현상도 좀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팩트는 뭐냐면 실적, 수출 그래도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외 변수로 이제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언제 변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또 캐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진짜 호조되고 지표가 지속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올라가면 결국은 긴축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이지만 결국은 된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는 전 단계라는 게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 단계 수준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봐서 좀 준비하는 그런 대응 자세를 좀 갖추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실업 수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괜찮기 때문에 고용을 일부러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이 또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지금 테이퍼링을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이슈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개선된다면 이런 것도 지표도 결국은 호조로 전환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늦어도 하반기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요점입니다. 네. 향후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변동성 장세라는 게 사실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악재를 딛고 가니까 지금 장세를 조금 누리는, 즐기는,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지금 주도라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그 2차전지 분리막 업체 SKIT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주식을
받으신 분도 있고 상장하면 사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장 첫날 매수 전략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네. 따상 간다면 매도로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IPO 초기 국면에서는 주가는 거의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고 초기 그 수급에 상당히 연동됩니다. 그래서 가끔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적정 밸류에이션을 회귀한다라는 거는 다들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첫날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72만 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전체 15%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지는 않다. 그래서 오버슈팅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SKIT가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는, 물론 성장성을 항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체인데, 그렇지만 제조업체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뭐 증권사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예상 실적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의 그런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다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우리가 추정 가능한 목표 주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소재 업체 9곳 중에서 좀 크기가 큰 9곳 중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그 뭐 중간값을 해봤더니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33.4배 정도의 PER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CMO 업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인데, 따라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난번에 그 상정했던 네. 그런 것보다는 따상상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첫날 따상이면 27만 3천 원까지 상승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시총이 19조 4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재업체 1위로 등극하게 되는 건데, 네. 예, 근데 최근 그 리포트가 나온 그런 두 군데 증권사의 그 순이익, 내년 순이익 중간점이 2,500억입니다. 그렇다면 PER 한 77배고, 그리고 만일 보수적으로 본 하나금융투자의 그런 밸류에이션 따르면 86배입니다. 너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제 변수는 또 있겠죠. 이 SKIT가 습식 부분 그 분리막에서의 글로벌 유수업체 중에서는 티어 1에 그 공급하는 1위 업체다. 그래서 이래서 소재 평균 PER보다는 훨씬 할증 요인이 많을 것이다라는 점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PER 배수 많이 받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7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용해 보면 적정 주가는 27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따상 가격보다는 낫다. 그래서 결국 따상 가면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정말 소재업체 평균표만 적용한다면 12만 원, 그리고 50% 할증을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8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27만 원 레인지 범위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SKIT가 따상을 갈까, 내일 첫날 팔아야 될까, 둘째 날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이죠. 왜 주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네. 주식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행복한 고민이고요. SKIT를 공모에 못 받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고민일 건데, 천천히 가도 됩니다. 바이오 사이언스도 보면 첫날 못 파는 분, 둘째 날, 셋째 날 팔아도 다 이익이 났는데요. 둘째 날, 첫째 날 따라가신 분들은 고생 많이 했거든요. SKIT 상장하는 얘기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악재를 딛고 올라가는 시장인데, 시장은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뭐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장세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사실 1월 성장주가 고점 찍은 다음에 이제 바텀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경기 민감주로 지금 주도주가 완전히 지금 전환된 상태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건설, 운송, 화학도 여기 포함된다 저는 보고 있는데, 한국 경기 민감주가 사실 코로나19 사태 극복한다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주 대비 지금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간주가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는 항상 두셔야 되는데 하반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요. 아마 6월 FOMC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약간 불안한 심리 때문에 6월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경기 방어주도 그래서 잠깐 언급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경기 방어주? 사실 경기 방어주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승의 수혜주인 보험이나 은행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이들 업종 수준이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또 특징이 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 방어주들에 지금 사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빈집들이 소위 말해서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매수세가 좀 결집된다 그러면 단기가 짧고 굵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초입 내지는 이제 상반기 말 정도에는 경기 방어주를 좀 편입을 하셔서 좀 수익을 좀 방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는 그런 장은 사실은 막 주가가 오르고 강한 장은 아닌데, 그죠? 변동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라는 말씀이셨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선주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좀 일부 나타나더군요. 그건 어떤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사님?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 차례 순환매가 일단락된 이후에 정말 매매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우선주들이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려 섞인 그런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선주 내에서도 최고가 행진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주까지도 최고가 행진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상급등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이다. 삼성화재 우선주가 대표적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보통주는 한 주간 20%밖에 안 올랐는데 우선주는 100% 올랐다. 이러면 분명히 좀 투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크지 않은 매수 자금으로도 큰 상승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최근에 우선주들 상승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주 특징도 있는데 여기에 정치 테마적인 성격까지도 함께 갖춘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은 저는 노르펜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동양이라든지 어제는 그러니까 금요일엔 태영건설까지도 이제 상승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인데 사실 과거에도 우선주는 단기간에 좀 대박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국 우선주 3주 동안 무려 1,600%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2주 동안 840% 상승하면서 상당히 우선주 대박을 지금 보여주었는데 그렇지만 펀더멘털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수급으로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결국 주가가 원점으로 좀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된 것이 저희 경험에 통해서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상 급등한 우선주들이 항상 그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일단 소액으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대장주가 무너질 때는 같이 매도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할 것인가, 매도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시고 난 다음에 매매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 것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주 그리고 정치 테마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시장은 업종 간 순환매가 좀 일단락되고 더 이상 매매할 종목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 고점을 조만간 형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체적인 매매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상승할 때 단어들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주가 급등해서 주도주로의 등극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우선주는
이상 급등, 활개 혹은 뭐 단기 쏠림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지는 이제 아실 거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좀 약한 달이라고 하고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실 5월 출발할 때도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긴장했는데요. 지금까지는 5월장이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상승으로 갑니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5월 도 그렇지만 6월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금리, 그다음에 미국 소비 증대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수혜, 그다음에 미국 소비 화랑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 장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현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보유한 종목인지 좀 더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주도 결국에는 한 차례 그 순환매 차원에서의 상승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월말까지는 저는 사실 다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상승 시에는 일부 현금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켓 주민 월요일이어서요. 이번 주 전략들 점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